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감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감시들의 주체, 그 국정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주체는 뭐 국정원이겠죠. 이 국정원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34호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국정원 34호실에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쓰레기 잡부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이 돼요. 뭐 국정원의 그 더러운 짓거리를 거의 뭐 담당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이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저 국정원들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CIA 소속인지 어디 소속인지는 뭐 제가 막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한번 봤었는데 2000년 초반에 그 미군 8부대에도 이렇게 입항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해상에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학선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 사람들하고 얼추 비슷하고, 그리고 이 국정원이 그 단독으로 이런 실험을 진행할 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럴 만한 능력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부산대 뇌과학 실험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형제 중에 하나가 부산대 출신이 있습니다. 그 조주영이라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요, 요 실험 조직의 그 인원 하나가 같이 뭐 거의 뭐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구나 하는 걸 제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됐죠. 하여튼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90년대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요 쓰레기 잡부 출신에는 윤나리,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 국정원 중에 하나가 국정원도 아니죠. 뭐 국정원 뭐 하수인 노릇인데 이 쓰레기 잡부 중에서 약간 조금 그래도 인식이 있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집안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놈이 이제 부모 형제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해가지고 이제 얘가 윤다리가, 예? 당신 아들 좋아하는데 당신 아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고쳐주고 뭐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겠다. 당신 아들 좀 감시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실험하고 이제 감시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좀 방황도 하고 부모님한테 하기도 하고 막 왜 이렇게 되냐 하고 자주 싸웠죠. 뭐 감시당하면서 계속 스트레스가 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모 형제들이 홀빵 넘어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미친 인간들이라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윤나리 정신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미친놈이라는 거, 미친 정신병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뭐 따지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온통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인마들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느냐. 이 사람 생각이 있는 그 기계 가지고 타인을 조종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뭐 이라는 거,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이라는 거는 아마 예사로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이 부산대라는 조직하고 공조한 거는 이 기계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도 오다를 준 것 같아요. 그 오다를 주고 자기들은 이제 과학적 성과를 얻게 되고 국정원에서 이제 일부 뭐 자본 지원도 받았겠죠.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는 뭐 거의 예사다시피 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요 부산대까지 뒤통수를 칩니다. 요 조직에 이 조정영이 친구하고 또 이 박선자라는 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얘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자꾸 짓누르는 것 같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정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본 거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감시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박선자나 얘들이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럼 여기 저 방을 하나 내줄 테니까 자고 와라. 이렇게 됐겠죠. 그럼 자고 가면은 요 인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뭐 무슨 약품을 써가지고 아예 뭐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인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하고 자 봐라. 우리말 들으면은 너가 어디 가서 부산대 애들 한번 손대볼 거고 우리말 잘 들어라. 뭐 이러면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요 국정원 34호실 책임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거예요. 이것들도 모자라는 것들이죠. 뭐 지가 뭐 국정원하고 협조를 하니 어쩌니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지들도 같이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거는 뭐 지들이 못된 짓 하다가 인간 쓰레기들한테 뒤통수 맞은 건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조직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하고 다녀요. 심지어는 지 상관들한테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막 다른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국정원이 인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영상을 이제 계속 댓글을 달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국정원의 다른 상사들한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저 행위 못하도록 댓글 다는 행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좀 지켜봐달라. 한 며칠, 하루 이틀 정도 뭐 술을 먹고 이제 댓글을 못 달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치 이제 지들이 이제 댓글 다는 행위를 못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또 달거든. 댓글 달고 뭐 계속 동영상 퍼뜨리고 뭐 이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얘네들은요, 당장 뭐 남 속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며칠 뒤에 들통 날 거다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더라고. 이 국정원인지 국정원 39석인지 아니면 쓰레기 잡부들이 있다고 짓거리하는 건지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정원 34호실이 출범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대북 공작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이제 자금을 타냈을 거 아닙니까? 소수의 인원을 희생시켜서 남북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은 서로를 희생시켜서 대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명분도 내세웠을 거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얻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북 공작 라인이 지금 있느냐? 제 추적으로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만갑에서 김진 기자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김정일이 죽을 때 당시에 이미 국정원은 알고 있었다. 평양에서 갑자기 막 통화량이 확 증가하고 있었기에 우리 국정원은 이 김정일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뻔한 거짓말인 게, 그럼 김정일이 죽었는 거 알았는데 뭘 했느냐는 겁니다. 뭘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다음 후계자고 김정은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이, 김진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유죠. 아니, 김정일이 죽었는데, 예? 다음에 후계자가 누군지 알아내고, 만약에 무슨, 그 사람을 제거해서, 남한에 좀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정일이 죽을 때. 예, 심지어는 죽었다는 것도 나는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또 말이 바뀌더라고, 또. 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김주애 논란이 있었죠. 김정은이 이제 딸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또 이 김진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김정은이 옆에 최측근 중에 대북 라인이 있다. 에?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김주의 딸이 누군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김정은이는 김주애를 어디 옷장 속에 가다 놓고 길렀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옆에 측근 라인이 있으면 김주애가 누군지는 대번에 알고 있었어야지. 왜 그런 논란이 한참 동안 있었단 말입니까? 이 말들은요, 사전 공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후 공작을 합니다. 사후 공작. 지들 이미지 세탁하는 거죠, 나중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추정하건대, 이 말들요, 대북 공작 라인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남북통일 꿈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라인을 구축해 나가야 20, 30년 뒤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운 좋은 케이스.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고, 남한의 우호적인 어떤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남북 간 단독 통일을 주선해 나가겠다.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 아무 개입도 안 하고, 러시아가 아무 개입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마치 이제 하늘에서 배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20, 30년 내에 남북 통일은 못한다. 이런 놈들이 30년, 40년 동안 국정원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도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감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마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지놈들 배때기 쳐버리는데 이 기계 사용한다. 이마들 주식하고 있는 소리도 제법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사, 그러니까 국정원 상사라는 사람이 이제 감사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가 말단부터 국정원 책임자, 34호실 책임자까지 재산이 평균 10배가 늘었답니다. 그게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니 사람 생각 있는 기가 싹 들이대고 펀드 매니저 생각 읽어내고 같이 따라 투자만 해도, 예? 아무 증거도 안 남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30년, 40년 동안 아무 감사도 안 들어오고, 예, 자기들이 누구든지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대북 공작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뒷전이고, 지놈들 돈 버는 주식 해가지고 돈 버는 이게 나중에 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았을 때 생각되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간 4천억이라는 돈을 갖다 쳐바르는 이 국정원의 실태가 지금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피와 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계로 지놈들 배터리 쳐버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라 국정원입니다. 이상 국정원의 실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나라 국방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이야기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이 고위공직자라는 것들이 대가리가 썩어 무드러지고 무능력한 것들이 많은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이상입니다.